여러분, 혹시 요즘 소변에서 거품이 많이 나시나요? 아니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발이 퉁퉁 붓는 느낌이 드시나요?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콩팥이 조용히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추적 조사한 결과 60세 이상 한국인 10명 중 무려 8명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콩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증상이 전혀 없었는데도 말이에요. 우리 모두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신장 질환을 연구하고 치료해온 신장내과 전문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 가족의 생존과 직결되는 이야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먹는 생선이 어떻게 콩팥을 파괴하는지, 그리고 반대로 콩팥을 되살리는 기적의 생선은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돈 한 푼 안 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식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먼저 우리 몸속 콩팥이 어떤 일을 하는지부터 알아볼게요. 콩팥은 주먹만 한 크기의 장기 2개가 허리 뒤쪽에 있어요. 이 작은 장기가 하루에 무려 180리터의 피를 걸러냅니다. 큰 생수통 90개 분량이에요. 상상이 되십니까? 젊을 때 콩팥은 정말 대단한 일꾼입니다. 밤낮 없이 쉬지 않고 우리 몸의 독소를 걸러내고 깨끗한 피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문제는 나이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콩팥도 함께 늙어요. 우리 모두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추정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체내 나트륨과 중금속 배출 속도가 20대의 42% 수준까지 떨어진다고 해다하네요.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젊은 사람이 짠 생선 한 토막을 먹으면 다음날 소변으로 대부분 빠져나갑니다. 콩팥이 튼튼하니까요. 하지만 우리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같은 생선을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절반도 못 빼냅니다. 나머지는 콩팥에 그대로 쌓여요. 매일매일 조금씩 쌓이다 보면 결국 콩팥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요즘 소변 색깔이 어두우신가요? 맑으신가요? 소변 볼 때 거품이 많이 나시나요? 적게 나시나요? 거품이 많고 색이 어두우시다면 지금 콩팥이 힘들다는 신호입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왜 그럴까요?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간이나 위장은 조금만 나빠져도 속이 쓰리고 아파서 우리가 알아챌 수 있어요. 하지만 콩팥은 다릅니다. 기능의 90%가 망가질 때까지도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손발이 퉁퉁 붓고 숨이 차서 병원에 실려가면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투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투석이 뭔지 아시죠?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서 4~5시간 동안 기계에 연결되어 피를 걸러야 해요. 자식들이 매번 모시고 다녀야 하고 비용도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들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콩팥이 망가지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함께 미리 예방합시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생선이 우리 콩팥을 이렇게 괴롭히는 걸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위험한 생선을 들으시면 여러분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국민 반찬이거든요. 첫째로 조심하셔야 할 생선은 바로 소금에 절인 생선입니다. 굴비, 자방고등어, 간고등어 같은 거요. 여러분, 짭조름한 굴비 한 점에 따뜻한 밥 한 숟가락. 정말 맛있죠? 저도 압니다. 우리 세대 모두가 좋아하는 맛이에요. 하지만 이게 여러분의 콩팥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제 환자분 중에 부산에 사시던 73살 할머니가 계셨어요. 자녀분들이 효도한다고 명절 때마다
영광 법성포 굴비를 한 상자씩 보내드렸대요. 할머니께서는 그게 너무 고맙고 맛있어서 거의 매일 저녁마다 굴비 한두 토막씩 구워서 드셨습니다. 그렇게 석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셨는데 얼굴이 퉁퉁 붓고 숨이 차서 응급실로 실려오셨어요. 혈압을 재보니 198에 110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높은 수치예요. 소변 검사를 했더니 단백뇨가 심하게 나왔어요. 소변이 마치 비누를 푼 것처럼 거품이 가득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소금에 절인 생선은 나트륨 함량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굴비 한 마리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대략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3,500mg이 넘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인데 굴비 한 마리면 이미 기준을 훌쩍 넘어버려요. 대한신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3,000mg을 넘는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만성 신부전 발생률이 2.7배나 높았습니다. 거의 3배에 가까워요. 이건 정말 심각한 수치입니다. 여러분, 콩팥을 살리고 싶으시면 오늘부터 당장 짠 생선을 멀리하십시오. 손주들과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당장 식탁에서 치우셔야 해요. 여기서 두 번째 위험한 생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더 교활하고 무섭습니다. 콩팥뿐만 아니라 뇌까지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그 범인은 바로 대형 생선입니다. 삼치나 참치처럼 크고 오래 산 포식성 생선들이요. 작년 가을에 제게 오신 77살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평소 생선은 클수록 좋다고 믿으시는 분이었어요. 시장에 가시면 항상 가장 크고 비싼 삼치를 사셨대요. 1미터가 넘는 큰 놈들이요. 그걸 매일 저녁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드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며칠 전에 만난 친구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고 집 전화번호를 깜빡하는 일이 자주 생겼습니다. 가족들이 치매인가 싶어서 급히 병원에 모시고 왔어요. 검사 결과는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수은 중독이었어요. 혈중 수은 농도가 정상치의 3.4배나 높았습니다. 콩팥 기능도 심각하게 떨어져 있었고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바다에는 먹이사슬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은 물고기를 큰 물고기가 잡아먹고 그 큰 물고기를 더 큰 물고기가 잡아먹어요. 이 과정에서 바닷물에 녹아있는 수은이 점점 농축됩니다. 미국 FDA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대형 삼치 한 마리에 들어있는 수은 농도가 작은 생선보다 무려 18배나 높았습니다. 18배요. 상상이 되십니까?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65세 이상 노인 그룹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일주일에 2번 이상 대형 생선을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가 2.1배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임치요 여러분, 생선이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독이에요. 시장에서 장 보실 때 생선 크기를 꼭 보세요. 그런데요, 세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생선이 있습니다. 이건 아마 가장 충격적일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찬장에 지금도 쌓여 있을 테니까요. 바로 참치 통조림입니다. 여러분, 참치캔 편하시죠? 저도 압니다. 뚜껑 따서 밥에 쓱쓱 비벼 먹으면 간편하고 맛있어요. 하지만 콩팥이 약한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서서히 콩팥을 굳게 만드는 무서운 독약이 될 수 있어요. 광주에서 오신 68살 여자 환자분이 생각나네요. 혼자 사시는 분이었는데 끼니 챙기기가 귀찮으셨대요. 그래서 마트에서 참치캔을 박스로 사다 놓고 거의 매일 2~3개씩 따서 드셨습니다. 참치는 생선이니까 고기보다 건강하겠지, 단백질도 많으니까 좋겠지 하는 생각이셨대요. 그렇게 거의 7개월을 드셨습니다. 어느 날부터 손발이 퉁퉁 붓기 시작하더니 소변이 거의 안 나왔어요. 하루 종일 화장실을 한두 번밖에 안 가셨대요. 결국 자녀분이 모시고 응급실에 오셨는데 상태가 정말 심각했어요. 혈액 검사 결과 크레아티닌이 4.8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정상은 1 이하인데 말이죠. 투석을 준비해야 하는 만성 신부전 5단계였어요.
미국 소비자 보호 단체에서 시중의 참치 통조림을 분석했더니 일부 제품에서 FDA 권고 기준보다 11배나 높은 수은이 검출됐대요. 게다가 통조림 내부 코팅에 쓰이는 비스페놀 A라는 화학 물질도 콩팥의 염증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편리함에 속지 마세요. 참치캔이 아무리 간편해도 여러분의 콩팥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찬장을 열어보세요. 참치캔 있으면 다 치우십시오. 아깝다고요? 여러분의 콩팥이 훨씬 더 귀합니다. 젊은 자녀분들께 드리세요. 젊은 사람들은 콩팥이 튼튼하니까 가끔 드시는 건 괜찮아요.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콩팥을 죽이는 위험한 생선 3가지입니다. 첫째, 소금에 절인 생선, 굴비, 자방오등어 같은 거요. 나트륨이 너무 많아서 콩팥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둘째, 대형 생선. 삼치, 참치처럼 크고 오래 산 놈들이요. 수은이 가득해서 콩팥과 뇌를 동시에 공격해요. 셋째, 참치 통조림. 편하지만 수은과 화학물질 덩어리입니다. 이 3가지는 오늘부터 당장 식탁에서 치우셔야 해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절망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희망이 있어요. 제가 수많은 환자를 돌보며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콩팥을 괴롭히는 걸 멈추고 올바른 영양을 공급해주면 콩팥은 반드시 회복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 70살 할머니가 계셨는데 크레아티닌이 이전 8까지 올라가서 투석 직전이었어요. 병원에서는 이제 투석 준비하라고 했대요. 하지만 할머니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식단을 완전히 바꾸시고 올바른 생선을 정확하게 조리해서 드셨습니다. 6개월 후 검사 결과가 어땠을까요? 크레아티닌이 1.6까지 떨어졌어요. 투석을 피하신 거예요. 담당 의사가 깜짝 놀랐대요. 도대체 뭘 하셨길래 이렇게 좋아지셨냐고요? 할머니께서는 지금도 건강하게 손주들과 함께 지내고 계세요. 또래 분들보다 훨씬 젊어 보이시고 동네에서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대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해봅시다.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생선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싼 보약이나 건강식품 필요 없어요. 시장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생선들이에요. 병원비 아끼면서 건강해지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기적의 생선은 바로 작은 고등어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큰 고등어가 아니라 작은 고등어예요. 손바닥만 한 크기요. 시장에서 파는 팔뚝만 한 큰 놈 말고 작은 놈을 사셔야 합니다. 가격도 더 싸요. 왜 작은 게 좋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생물 농축 때문이에요. 작은 고등어는 아직 어려서 몸속에 수은이 많이 쌓이지 않았어요. 게다가 먹이사슬에서도 중간 정도 위치에 있어서 안전합니다. 작은 고등어의 등푸른 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요. 이게 정말 대단한 성분입니다. 콩팥 밑에 혈관에 낀 기름때를 녹여주고 염증을 가라앉혀요. 마치 막힌 하수구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기름을 녹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신장병 발생률이 47%나 낮았어요. 거의 절반이에요. 비싼 약 먹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고등어를 구울 때 절대로 태우시면 안 됩니다. 태우면 발암 물질이 생겨서 오히려 콩팥에 해로워요. 약한 불에서 천천히 가되 익히세요. 겉은 노릇노릇하고 속은 촉촉하게요. 그리고 소금은 최대한 적게 뿌리세요. 아예 안 뿌리는 게 가장 좋아요. 대신 레몬즙을 살짝 뿌리면 비린내도 없어지고 맛도 좋습니다. 두 번째 기적의 생선은 대구입니다. 대구는 콩팥이 약한 우리 어르신들한테 정말 좋은 생선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방이 거의 없고 순수한 단백질 덩어리거든요. 콩팥이 나빠지면 고기 먹기가 힘들어집니다. 단백질 찌꺼기인 요독을 걸러내지 못해서
고기를 먹으면 속이 울렁거리고 힘들어요. 그렇다고 단백질을 아예 안 드시면 근육이 빠지고 기력이 떨어집니다. 이럴 때 딱 좋은 게 대구예요. 대구는 흰살 생선이라서 소화가 정말 잘 됩니다. 콩팥에 부담도 거의 안 줘요. 서울대병원 영양학과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신장질환 환자들이 대구를 섭취했을 때 근육량 감소가 평균 38% 줄어들었대요. 대구는 맑은 탕으로 끓이는 게 가장 좋아요. 물에 넣고 푹 끓이면 국물이 시원하고 담백해요. 소금은 거의 안 넣고 대신 다시마를 넣으면 감칠맛이 나요. 다시마에 들어있는 칼륨이 나트륨 배출도 도와줍니다. 집에 있는 재료로 간단히 만들 수 있어요. 세 번째 기적의 생선은 조기입니다. 조기는 예로부터 밥상 위의 보약이라고 불렸어요.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부터 내려온 지혜예요. 특히 콩팥이 약한 분들한테 정말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칼슘이 풍부하거든요.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뼈가 약해집니다. 골다공증이 같이 오는 거예요. 콩팥이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키지 못해서 칼슘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럴 때 조기를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조기 한 마리에 들어있는 칼슘이 우유 한 컵하고 비슷해요. 게다가 생선뼈까지 함께 드시면 칼슘 섭취량이 훨씬 더 늘어납니다. 대한골대사학회 발표에 따르면 조기를 꾸준히 섭취한 노인그룹에서 골밀도 수치가 평균 12% 향상됐대요. 비싼 칼슘 영양제 안 드셔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요. 시간 없으시거나 귀찮으시면 이 세 가지 중에 첫째인 작은 고등어만이라도 드세요. 그것만 해도 큰 차이가 납니다. 여기까지가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생선 세 가지였습니다. 작은 고등어, 대구, 그리고 조기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콩팥은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생선이라도 조리 방법을 잘못하면 약이 독으로 바뀝니다. 지금부터 부엌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첫째, 생선 뱃속의 검은 막을 반드시 제거하세요. 시장에서 생선 사오시면 내장만 빼고 대충 씻어서 바로 조리하시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생선 배를 가르면 안쪽에 얇고 검은 막이 보여요. 이게 복막인데 여기에 중금속과 오염물질이 가득합니다. 조리 전에 꼭 이 검은 막을 소금이나 거친 행주로 박박 문질러서 하얀 살이 나올 때까지 완전히 닦아내세요. 이것만 제거해도 생선의 독소가 80%는 줄어듭니다. 1분이면 됩니다. 둘째, 속까지 바싹 익혀서 드세요. 생선회처럼 날로 드시거나 살짝 덜 익혀서 드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 나이에는 절대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위산이 강해서 웬만한 세균을 녹여버리지만 65세가 넘으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요. 덜 익은 생선에 있는 기생충이나 세균이 위장을 뚫고 혈관으로 들어가면 콩팥이 며칠 만에 망가질 수 있습니다. 생선 중심 온도가 85도 이상 되도록 최소 5분 이상 가열하세요. 구이보다는 찜이소까지 골고루 익히기에 좋아요. 셋째, 절대로 상온에서 해동하지 마세요. 냉동 생선을 빨리 녹이려고 싱크대 위에 그냥 놔두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생선 표면과 내부의 온도 차이 때문에 히스타민이라는 독성 물질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히스타민은 한번 생기면 아무리 뜨겁게 가열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생선은 반드시 드시기 전날 냉장실로 옮겨서 천천히 녹이세요. 급하면 밀폐 용기에 넣어서 찬물에 담가서 해동하고요.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만 철저히 지키셔도 여러분의 식탁은 약국이 됩니다. 돈 한 푼 안 들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콩팥을 죽이는 위험한 생선 세 가지. 첫째, 소금에 절인 생선, 굴비, 자방오등어 같은 거요. 둘째, 대형 생선, 삼치, 참치처럼 큰 놈들이요. 셋째, 참치 통조림. 이 세 가지는 오늘부터 당장 치우세요. 대신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생선 세 가지를 드세요. 첫째,
작은 고등어. 손바닥만 한 크기로요. 둘째, 대구. 맑은 탕으로 끓여서 드세요. 셋째, 조기. 뼈까지 드시면 더 좋아요. 그리고 조리할 때 꼭 지키셔야 할 세 가지. 검은 막 제거하기, 속까지 바싹 익히기, 냉장실에서 천천히 해동하기. 여러분, 밥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실천하세요. 처음에는 좀 불편하실 거예요. 짠맛이 그리울 수도 있고 큰 생선이 아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주만 참으세요. 딱 이 주만요. 그러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손발 붓던 게 빠지고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고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할 거예요. 주변에서 요즘 얼굴이 좋아졌다고 젊어 보인다고 말할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식들한테 짐이 되기 싫다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뭔지 아세요? 통장에 있는 돈도 아니고 넓은 집도 아닙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곁에 계셔 주시는 것. 그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고, 자녀들과 여행 다니고, 친구들과 등산 가고, 그렇게 건강하게 사시는 게 진짜 효도예요. 병원 신세 안 지고, 투석 안 하고, 스스로 씩씩하게 사시는 거요. 병원비 아끼고, 약값 아끼고, 그 돈으로 손주들 용돈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하시면 분명히 그렇게 사실 수 있어요.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끝이라고들 하지만 그건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이 공격을 멈추고 올바른 영향을 주시면 콩팥은 놀랍게 회복합니다. 우리 몸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의 콩팥은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발 좀 쉬게 해달라고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오늘부터 그 간절한 바람을 들어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집시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